여긴 지금 간단하게 중간부터 하다 보니까 앞에 거를 복습을 한 겁니다. 복습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상상을 하시면서 들으면 됩니다. 가정에서 주부의 역할을 놓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여자의 일생,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결혼해서부터 시어머니 될 때까지 과정. 그러니까 집안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런 거를 상상을 하면서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또 가족 간의 관계, 집안에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며느리, 시어머니, 중간에 아들, 딸들 쭉 있잖아요. 예. 이런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괴사나 대상, 그 다음에 단사는 이 괴의 전체의 그 뜻을 설명하는 겁니다. 뜻을 설명하는 거고, 이 효사는 그 안에서의 돌아가는 쓰임을 설명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시간과 공간을 같이 얘기합니다. 동양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시간과 공간이 합쳐지면 결국은 4차원이 되는 겁니다. 4차원이요. 4차원이 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저도 공부 처음 시작하면서는요, 아무리 해도 지금도 설명을 이렇게 하지만 그게 왜 같은 되는지는 아직도 잘 명쾌하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시간과 공간은 분명히 다른 건데 또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을 같은 맥락에다 놓고 이해를 합니다. 같은 맥락에다 놓고 이해해야 됩니다. 6위는 두 번째요. 우리가요, 문장을요, 글을 읽는 데는, 우리는 지금 글을 이쪽에서 써서부터 이렇게 써나가죠. 이렇게 써나갑니다. 옛날 우리 글은 이렇게 써나갔습니다. 또 요즘 저기 어디죠? 아라비아 글자. 아라비아 글자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써나갑니다. 다 달라요, 방법이. 요 주역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써나갑니다. 위로.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첫 번째 거는 뭐라 그래요? 처음이라 그러죠. 처음. 그래서 초라고 말합니다. 초. 두 번째부터는 숫자를 붙이면 돼요. 2, 3, 4, 5. 이건 물론 한자로다가 3, 4 쓰겠죠? 그리고 지금 태극기엘이 있는데요. 이 작대기 하나를 양이라 그럽니다. 양. 작대기 두 개는 음이라 그럽니다. 상징은 요건 남자고 요건 여자입니다. 뭐 하늘이고 땅이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있는데 그거를 딱 잘라서 두 개의 범주를 놓고서 했을 적에 한쪽은 양이 되고 한쪽은 음이 됩니다. 하늘, 땅, 남자, 여자, 해, 달, 그 다음에 양지, 음지 그런 식으로다가 요게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수로는요, 요 양은 9라 그럽니다. 요 음은 6이라 그럽니다. 6. 그래서 읽는 게 얘는 초, 9. 초구. 얘는 6, 2. 얘는 9, 3. 얘는 6, 4. 얘는 9, 5. 제일 높은 게 뭐죠?
옛날에 임금님이 제일 높았어요. 세종대왕이 자기가 세종대왕인지 알까요? 신하가 임금님을 부를 때 뭐라 그래요? 상께서는 그런단 말이에요. 상. 예. 그래서 얘는 상이라고 부릅니다. 상. 얘는 그래서 양이기 때문에 상부가 됩니다. 부르는 숫자가요. 그래서 지금 아까 초구를 얘기할 적에 설명드렸던 게 요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요 부분을.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얘를 설명하는 겁니다. 얘를 설명하는 거고요. 다시요. 얘는 지금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위를 바깥이라 그럽니다. 아래를 안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위를 상이라 그러고 아래를 하라 그럽니다. 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거의 이름은 괴라고 말합니다. 괴 걸어놓다 하는 거에 약간 변형인데요. 이거죠. 이 걸다 걸어놓다 저기 태극기를 개양한다 이럴 적에 걸괴인데요. 우리 궤도 하죠. 저 학교 다닐 적에 넘기는 그 궤도요. 예. 그건 요 글자인데 여기서 요 글자가 빠지고 나머지가 요 글자가 괴입니다. 요걸 가지고 괴라 그럽니다. 요 작은 거는 각각의 모양이 다른 것이 8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8괴라고 말하고요. 요 8괴가 아래에 겹쳐지면 88, 64 겹쳐져서 요 두 가지는 전부 64가지의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64가지의 다른 것들을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주요. 그 안에 천지만물이 다 들어있습니다. 천지만물이. 근데 우리는 지금 요 두 번째 거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빠진 게 있다. 지금 요 가운데 거를 여기를 중이라고 말하거든요. 중은 좋은 겁니다. 요것도 중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자는 안에서 뭐를 한다 그랬어요. 남자는 밖에서 뭐를 한다 그랬어요. 아까. 그랬는데 그러면 요 중에서 중을 잡은 게 누구죠? 대권을 잡은 걸 중이라 그래요. 대권을 잡았다 이렇게. 바깥에서 대권을 잡은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 자리가 아버지 자리예요. 아버지 자리. 요 자리는 엄마 자리. 주부 자리.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는 얘가 주부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주부로서 지금 시집와서 금방 조금 있어 이제 뭔가 알바할 때 군대로 치면 1등병 달고 못 빠지게 놀다니면서 뭐 집에 갈 여지없이 바쁠 때 물론 시집온 여자가 조신하게 며칠 있다가 바빠서 이제 막 죽을 판일 때 그때쯤입니다. 요게 지금 거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6위는 무효수호 재중괴면 정기를 하리라. 여기서 어려운 글자가 괴자가 있죠. 괴자가. 괴. 여기서 괴는요. 가족들을 거두어 먹인다는 소리입니다. 가족들을 거두어 먹인다. 그렇죠. 주부가 그 역할이 그거잖아요. 가족들을 거두어 먹이는 역할. 그리고 요 글자는 주역한 배우는 모르는 글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걸 써놓으면은 제가 강호가 이거거든요. 강호가 이건데 이걸 써놓고 나면 천사당 이렇게 있습니다. 천사당. 뭐 천사가 어찌 생겼어요. 요 글자는 이 글자하고 요 정도 차이입니다. 같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대충 그렇다 이 정도. 요걸 없을 글자입니다. 없을 글자. 무효소 재중재면 정기를 하리라. 이루는 바가 없고 중계에 있으면 저기서 괴는 가정에서 이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열심히 한다면 주부가 이 역할이죠. 정기를 하리라. 정은 요 정자는 여자 이름에 많이 쓰는 정자죠. 고들정 그럽니다. 고들정은 똑같진 않은데 대체로 해석을 이렇게 하면 비슷합니다. 바를 정자로다가
발을 한다면 다 그렇진 않아요. 중에서도 다 그렇진 않지만 대체로 발을정으로 해석을 하면 맞습니다. 바르게 한다면 길하리라. 길은 좋다. 그 소리입니다. 뭐 길수가 있어. 그렇죠. 좋은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때 길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아, 오늘 안 오셨구나. 교수님이.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루는 바가 없고 중개에 있으면 바르게 해서 길할 것이다. 예. 여자가 아무리 일을 해도 잘한다 소리 못 듣고, 예. 늘 집안에 어쩌고 할 일은 많은데 뭐 어쩌다가 뿔뿔대고 한번 그러면 그걸 뭐 일이라고 뭐 할 거 했지 뭐 이런 식이죠. 그죠? 그래서 해도 해놓은 뒤가 없습니다. 여자 하는 일이. 그죠? 요즘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 그렇지만 가족을 잘 보양한다면, 예. 좋아진다 이거죠. 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6위는 이루는 바가 없고 먹이는 중에 있으면 바르게 한다, 있으면서 바르게 한다면 길할 것이다. 예, 사실은 이렇게 설명을 주관하고 안 하면요, 이 한자 다 해석이 돼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한자가 다 해석이 돼도. 그 이제 이 얘기를 그만 설명한 얘기를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요. 가입계의 두 번째 형은 위치로 보면 저 못합니다. 주부, 부인의 위치입니다. 거는 남자거든요. 거는 남자는 개로 치면 저거에 있는 지금 태극기의 좌상단에 있는 저 모양입니다. 거는 남자는 씨 내리는 덕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일 보면은 뭐 대체로 남자들 나갔다 들어오면 하고 앉았지 뭐 별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아주 무섭게 초기에는 모계사회라 그러잖아요. 모계사회. 모계사회는 결국은 그거예요. 하루 종일 자고 가버리니 10달 후에 나오는 떡 같은 건 엄마가 떡 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계사회가 뭐 여성이 뭐 높아서 모계사회가 아니고 사정이 그래요. 지금처럼 법적으로 부부관계라는 게 맺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좋아서 하루 종일 자고 애는 생겼고 버스만 다 버렸고 방법 없지 뭐. 엄마가 키울 수밖에 방법 없잖아요. 그게 모계사회입니다. 그게. 씨 내리는 덕이 있습니다. 곤 부인은 기르는 덕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자고 간 놈은 어디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뱃속에 들어온 애는 10달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이만큼 한 10살, 20살 클 때까지 키워야 됩니다. 지금 요새 얘기는 아니에요. 옛날 얘기. 예. 기르는 덕이 있습니다. 또한 손순한 덕이 있습니다. 손순하다 그러는데요. 여기 손순은 이제 우리 순하다는 얘기예요. 순하다는 얘기요. 순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요걸 예전에 착하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요건 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착하다는 말이 아니고 거스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거 할래? 그러면 샥! 이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착한 거하고는 다르죠. 이거 할래? 그러면 그래 같이 해볼까?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 물이 흐르는데 흐르는 방향으로 따라가면 가기가 쉽죠. 이걸 밖으로 거슬러 오르려면 힘을 힘대로 들고 일은 일대로 안 됩니다. 요 대세에 맞춰서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게 순입니다. 요거의 반대말은 거스를 역자 역이 되죠. 반역, 순종, 반역. 그렇죠. 착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요거는 따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차라리 이 손은 이 손이 이렇게 써도 돼요. 이 손이 차라리 겸손하고 순종하고 착하고 요런 정도 모양입니다. 여기 요 손이. 그래서 손순하면 뭐죠? 착하게 어린 양처럼 가자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고 따라간다 이거죠. 가자 그러면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일을 자신이 맡아서 하지만, 그렇죠. 주부가 자신의 것이라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늘 앞에서 주장은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지만 그래도 주장은 있잖아요. 그죠? 바깥 양반 주장이 있는 겁니다. 내세우는 것은 건의 역할이고 성정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저것도 없다 또 있네요.
주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괴는 요 괴자는 요것도 뜻은 뭐 여러 가지 있고 평소에는 안 쓰는 별로 안 쓰는 글자예요. 밥식자에다가 밥식자가 변수 쓰면 이렇게 쓰입니다. 가정사에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재물, 먹는 겁니다. 먹을 음식입니다.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먹을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서 중계라 그러죠. 중은 가운데 중인데 이쪽도 저쪽도 치우치지 않는 한 가운데입니다. 결국은 뭐를 잡더라도 가운데를 딱 틀어 잡아야지 힘을 쓰지요. 끄트맥이 이래 붙들고 있으면은 땡기면 땡기는데 땡기가 딸려가야 되고요. 느슨하게 잡고 있으면 손에서 쑥 빠져버리고 그러죠. 가운데를 허리를 꽉 쥐어야지 잡히는 겁니다. 서경에 있다는 내용을 잠깐만 소개합니다. 서경 대어문 편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럽니다. 사람의 마음은 유태롭기만 하고 도를 지키려는 마음은 극히 희미한 것이니 오직 정성을 다하고 오직 마음을 통일하여 진실로 그 중정함을 지켜야만 한다 라는 말이 있답니다. 그 말이 이제 밑에 있죠. 한자로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하나로 함이 곧 중입니다.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뭐죠? 유미한데 유정유일하여 윤직골중하라. 요 말이 있습니다. 오로지 그 핵심을 잡아라. 중은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핵심을 잡아라. 그래서 고뇌, 여자의 부인의 그 중이라는 것은 뭐죠? 후덕재물입니다. 이 후덕재물은 곤께 단사에 나오는 말이죠. 후덕재물. 후덕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중을 잡는 일은 그런 일이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성정이 그렇다. 대체로 그렇게 하는 게 옳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아니야 나는 앞장서 보겠어. 이거는 그러니까 뒤에 가고 앞에 가는 그 문제는 역할의 문제입니다. 역할의 문제. 그러니까 뱀이 머리가 두 개면은 못 가죠. 어쨌든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가정사를 책임진 주부의 모습입니다.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지만 주장하지 않고 그것들을 해나간다면 그 일이 바른 일일 테고 또 모든 일이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도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가서 물어보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거기서 물어봤으면 되지 나한테 왜 또 물어봐? 거기서 돈 주고 왔지 나한테 돈도 안 줄 거잖아. 그죠? 저는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하지만 점을 치러 가본 적은 없습니다. 점 어떻게 치는지도 몰라요. 결국은 생각을 많이 해서 앞재 보고 뒤재 보고 본인 생각이 옳다고 판단이 되면 그게 맞는 점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잘 안 되는 게요. 혼자 생각을 하면 생각이 외골수로 딱 막혀버려요. 이런저런 다양한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 다른 사람한테 털어놓고 의견을 좀 물어보면 글쎄다 그러면 그런 방법도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니? 요 정도가 하면 그게 점인 거지. 뭐 이거 흔들어가지고서 뭐 저는 시초 빼는 걸 배우긴 배웠지만 배울 때 빼놓고는 그래서 비디오 그 만들어놨어요. 아직 인터넷에다가 어떻게 하는지 왜 잃어버릴까봐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해보겠지만 그리고 시초 빼는 것 자체는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시초를 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작대기 빼는 방법 배워가지고는 점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지 그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한다는 걸 하는 거지. 그 작대기 빼갖고 이거 나왔는데 그 줄 읽어보고서 아이고 오늘 죽었다 아이고 오늘 죽었다 말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점을 했을 때는 그 상황을 빠져나갈 계책을 생각하라고 점을 치는 거지. 죽었다 그래가지고서 그냥 퍼져버리면 그 점 하나만 가지고 뭐하러 해요. 무당한 데 가서 물어보고서 흉하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뭐에 푸닥거리 해야지. 작으면 뭐 3만원 많으면 수천만원 주고 푸닥거리 해야죠.
그거는 하면은 제가 보기엔 할 일이 아닙니다. 무당한테 혼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부의 입장에서 위와 같이 행동한다면 집안의 화목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불화가 쌓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게 주역할제 역자인데 요게 또 쉬울 이라고도 합니다. 발음이 역으로도 발음되고 이로도 발음이 됩니다. 이로 발음될 때는 쉽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역으로 발음될 적엔 얘를 바뀐다라고 해야 됩니다. 바뀐다. 예. 카멜레온처럼 바뀐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역 중에서 간단하고 쉽다라고 말합니다. 간단하고 쉽다. 근데 간단하고 쉬운데 그렇죠. 삼라만상을 64가지 모델로다가 모델링을 해놓은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쉽죠. 그런데 요 규칙을 알아야 쉬운 것이 규칙을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쉽다고 말하는 거는 요 규칙을 알면 그 64가지에다 끼워서 나머지는 이렇게 유추해보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논리는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쉬워지는 거지. 논리를 모르고서는 쉬워질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고 귀신씨 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방 이제 6이 금방 설명한 게 뭐냐면은 얘를 설명한 겁니다. 얘는 위치가 시집 와서 지금 뭐 이것저것 뭐 하느라 정신없는 그런 주부의 역할. 아직 고방 열쇠는 못 얻었어요. 왜? 시어머니가 여기서 딱 버티고 있거든. 아니구나. 시어머니 얘지. 얘가 시어머니고. 그러니까 얘는 여기 시어머니한데 늘 이제 교육받느라고 맨날 이제 그런 때고 그때가 지나서 이제 신랑하고 같이 가정을 신나게 좀 꾸려가는 때입니다. 꾸려가는 때. 상말. 요 상은 상이라는 게 여기에 보면은 초, 2, 3, 4에도 하나씩 다 붙어 있고요. 맨 위에도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맨 위에 하나 붙어 있는 거를 요 같이 상월이라고 써 있는데 그거를 대상이라고 합니다. 대상이라고 그러고 요 효에 붙어 있는 거를 뭐 효상, 소상 뭐 이렇게 얘기해요. 얘기하고 그러면 지금 요거는 뭐냐? 그렇죠. 아까 금방 그 6이 얘기했던 거에 600년 후에 써진 글입니다. 요거는. 앞에 거를 다시 설명하는 것 중이에요. 6이시길은 앞에서 금방 좋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 말하는 겁니다. 순위 손갈세라. 공손하게 따르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런 말을 하죠. 공손하게 따르. 여기에서는 그런 말이 여기서는 없어요. 무유소 재정기면 정기를 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신랑 하자는 대로다가 군소리 안 하고 잘 따라서 내 할 일, 내 도리 잘 했다 그 얘기입니다. 상에서 말하기를 유기시길은 순종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여기서 유기직일 있는데요, 요 글이 예전에는 요렇게 편철이 되어 있지 않고 각각 따로 있던 책입니다. 따로 있던 책이 뭐냐 하면은 교과서 있고 전과 있고 수련장이 있는데 처음에는 교과서, 전과, 수련장이 따로 있었어요, 전부. 근데 보다 보니까 교과서 본문 밑에다가 전과를 잘라다 붙이면 보기가 더 쉽죠. 그 밑에다 연습 문제 풀이까지 붙이면 더 보기 쉽죠. 그런 책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 책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라다 붙일 수 없는 것은 또 별도로다가 편철을 해놨습니다. 별도로다가 개사전, 설계전, 작계전 하는 것들은 문헌전은 아니지만 뒤에가 다 따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 있고 전과 있고 수련장 있는데 교과서에다가 전과 그 부분만 잘라 붙이고 또 수련장 잘라 붙이고 그렇게 된 책입니다. 이 글이요. 그러니까 앞에 한 말을 설명하고 또 하고 그렇죠. 계속 한 말을 계속 하죠. 왜? 그거 설명할 적에 또 그 말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니까 이 말 끌어다 설명하고 또 이 말 할 적에 또 설명하고
결국은 귀 열고 듣고 계시다 보면 저절로 알아서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러거든요. 네. 상에서 말합니다. 앞에 유기의 그 괴사에 길하다고 하는 것은 주으로서 공손함을 가지고 부드럽게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따라요? 얘는 지금 얘의 짝은 얘입니다. 요 관계를 얘는 여자, 얘는 남자, 내후 관계예요. 두 내후 관계인데 요렇게 내외 관계를 응이라고 말합니다. 응해준다. 응해준다는 말 하잖아요. 응해준다. 이건가? 틀림없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요런 관계는 순놈이에요. 요건 응이 아닙니다. 암놈, 순놈 섞여야지 응이 되는 거죠. 남자 가봐야 우정은 쌓일지 몰라도 애는 안 생겨요. 여자 남자 된게 이제 애가 생기는 거죠. 그래야 세상이 발전하죠 앞으로. 누구를 따르냐? 부호 남편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부인이 남편과 함께할 때는 순종하는 덕으로서 몸을 낮추어야 합니다. 따른다는 말의 의미는 자신을 낮춘다라는 말도 됩니다. 꼬리는 머리를 따라야 한다. 꼬리가 제멋대로 간다면 아무런 일도 성사되지 않을 것입니다. 역할에 관한 문제입니다. 역할.